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우금민 지사가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금민 지사는 공천 신청 마지막 날인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참여 경선에서 자신과 함께 입당한 당원들을 배제하자는 최종 제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여론조사 경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는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는 김경택, 김방훈, 양원찬 예비후보와 내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 원희룡 전 의원 등 4명이 참여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이 야권 통합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상주 전 시장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의원의 합리적인 개혁에 공감해 새정치연합에 합류했지만 기존의 구 정치 세력과 통합하게 돼 당혹스럽다며 내일 발기인 대회를 갖는 통합신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도지사 출마 여부는 주위 분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기차 박람회인 제1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오늘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제주도와 국회 신재생 연구 포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함께 오는 21일까지 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기차 관련 업체 40여 군데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해 전기차 시승회와 전시행사, 세미나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기아 소울과 닛산 리프, BMW i3가 국내 최초로 공개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전기 화물차와 오토바이 등도 전시됩니다. 내로라 하는 국내외 전기자동차들이 제주를 무대로 일전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일전을 제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출시 석 달 만에 10,000대 넘게 팔린 독일 BMW의 전기차 i3. 국내 출시를 앞두고 제주에서 첫 선을 보인 i3는 최고 시속 150km에 한 번 충전으로 16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BMW도 자체적으로 충전기를 기증하고 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다니시는 리조트라던가 메가박스 같은 여러 가지 고객님들의 핫스팟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국내 업체에선 기아차가 소울 EV를 선보이며 한판 싸움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출시될 소울 EV는 한 번 충전으로 148km를 달릴 수 있는 국내 최장 운행 거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를 처음 받는 부분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승률을 이루는가가 기업에서는 가장 큰 관점입니다. 저희들은 5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제주도민들한테 최대의 항속거리와 그리고 착한 가격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출시된 뒤 10만 대, 판매량 1위인 일본 닛산의 리프도 국내에는 제주에만 출시를 예고하며 각축전에 가세했습니다. 이 밖에 르노 삼성과 프랑스 미아 등도 친환경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주행거리가 제한적인 섬인데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최대 2,300만 원의 보조금까지 갖춘 제주. 세계 친환경 전기차 경쟁의 첫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 닭값은 오른 데 반해 계란값은 하락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16일 닭고기 산지 가격은 1kg에 1,541원이었지만 최근 1,784원으로 15%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특란 10개에 1,314원으로 14% 떨어졌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다른 지방 가금류와 계란 반입이 금지됐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 산란닭이 충분해 매일 계란 45만 개가 생산되고 공급량이 충분해 이 가운데 2만여 개가 다른 지역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전문 건설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 내 전문 건설업체 511곳을 조사한 결과 부적격 혐의 업체가 31%인 159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자본금 부족이 143건으로 90%를 차지했고 기술 능력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나무 제선증병 고사목 제거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전남 고흥군 62살 박모 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억대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제 오후 한 남성이 제주시 수협에서 위조된 신분증명 서류로 8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수협은 대출 후 위조 사실을 확인해 8억 원을 회수했으며 대출받은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는 맑고 비교적 포근했지만 오늘 밤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안개가 옅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다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치매 노인들의 실종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보호자들이 신청하면 제주도가 GPS 위치 추적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소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치매 관리사를 배치하고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 시간도 한 달에 최고 36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10억 원을 들여 치매 관리 사업을 기획하고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광역 치매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제선증병으로 말라 죽은 나무를 대량으로 소독해 목재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수출입 화물용 대형 컨테이너에 고사목을 넣고 살균 약재를 넣어 훈증 소독할 경우 일주일 안에 제선충과 매개충이 모두 죽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